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재보선 참패의 책임을 둘러싸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최고위원들끼리 싸움까지 벌어지는 등 충돌과 분열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광복 70도를 기념해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북한 대표팀과 함께 응원단이 파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광주 서구청이 성과금 재배분 문제를 놓고 직원들끼리 이견을 보이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홍어축제가 주산지인 흑산도에서 시작된 가운데 오늘 폐막합니다. 북한 응원단이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과연 참여할 것인지 이 대회 흥행과 직결된 문제인데요. 이 북한 측이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해 응원단 파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복 70주년과 6.15 민족 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남과 북이 공동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 행사 준비를 위해서 만난 남과 북은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관련된 문제도 긴밀하게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측은 유대회 기간에 응원단을 파견해달라는 남측의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사준비위원회 관계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북한이 응원단을 보낼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대회 성화를 백두산에서 최화해 부등산까지 봉성하는 방안과 남북 대학생들이 문화행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광복 70주년과 6.15 선언 15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유대회를 앞두고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남과 북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학생 축제가 실현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재보선 참패의 책임을 둘러싸고 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최고위원들끼리 불성사나운 다툼까지 벌였습니다. 특히 일부 호남 의원들은 지도부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새 원내대표가 처음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위원 회의. 정청래 최고위원이 주승용 최고위원을 겨냥해 먼저 독설을 뱉었습니다.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29 재보선 참패 직후 지도부 사퇴를 주장했던 주승용 의원을 두고 한 발언입니다. 주승용 의원은 공갈치지도 않았고 당원들의 대표인 최고위원에게 할 말도 아니라고 발끈하면서 공개적으로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사퇴합니다. 그 모두 지도부들 사퇴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표와 강기정 정책위 의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 의원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런 치욕을 당하고 있냐. 이게 비권주의예요. 재보선 참패 이후 주승용 의원뿐만 아니라 박주선 의원도 지도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비노그룹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묘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재산을 둘러싸고 자식들이 싸우는 것처럼 실제로 호남 지분을 지키기 위해서 호남 출신 정치인들이 좀 무리한 행보를 걷는 게 아닌가 이런. 겉으로는 재보선 책임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친노의 독주를 견지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입니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의 독자 세력화와 맞물려 당이 쪼개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지만 정권 교체를 바라는 호남의 민심을 고려하면 분당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서구청이 성과금 재배분 문제를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무진 서구청장은 호소문을 통해 성과금 재배분 제도는 법 제도를 우롱하는 행위이고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노조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6급 직원 80여 명도 노조가 성과분 재배분 행위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서구 공무원 노조는 한시적으로 청사업 시위를 중단하고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광주시청 앞에서 천막농성 마무리 기자회견을 갖고 윤장현 시장에게 저상버스 도입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윤 시장이 오는 2019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40%를 저상버스로 대체시키기로 했다며 철저한 약속 이행을 주문했습니다. 광주 지역 장애인들은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광주시청 앞에서 19일 동안 천막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홍어하면 코끝이 찡할 정도로 톡 쏘는 음식으로 유명합니다.
이 주산지 흑산도에서도 홍어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요즘은 삭히지 않은 홍어가 대세라고 합니다. 신광아 기자입니다. 긴 낚싯줄을 이용해 바닷속 7-80m 속에 서식하는 홍어를 낚아올립니다. 암수가 항상 붙어다니는 것으로 유명한 홍어의 주산지는 신안군 흑산도입니다. 한동안 명맥이 끊겼던 흑산 홍어잡이는 요즘 6척의 어선이 연간 100톤을 잡아올리면서 다시 옛 명성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흑산 홍어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어 축제와 우리 지역의 관광을 같이 접목하다 보면 우리 흑산에 많은 인프라가 구축돼서 많은 관광객이 늘어날 걸로. 홍어회와 찜 등 다양한 홍어 요리와 함께 흑산도의 특산물인 홍합, 가리비 등이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육지 홍어는 이제 칠레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흑산 홍어는 찰지고. 홍어는 주로 톡 쏘는 맛으로 먹는 음식이라고들 하지만 요즘 흑산 홍어는 거의 삭히지 않아 신선한 맛으로 먹는 음식이 됐습니다. 신선한 홍어일수록 살이 찰지고 맛이 풍부한 데다 황산 콘트로이틴 성분이 삭힌 홍어 못지않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는 흑산도 고향에서는 삭힌 거보다 센 거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육지 쪽으로는 삭힌 게 많이 들어가는데요. 현지에서는 거의 센 거를 많이 먹거든요. 검푸른 흑산바다에서 잡히는 흑산 홍어가 신선한 맛과 축제를 통해 다시 전국적인 명성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찾아올 자녀가 없는 독거노인들에게 어제 같은 어버이날은 즐겁기보다는 더 쓸쓸하고 외로운 하루였을 겁니다. 이를 알기라도 하듯 이 청소년들이 이웃의 독거노인을 찾아 어버이날 효심을 실천하는 곳이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크게 감동했습니다. 송정은 기자입니다. 손녀뻘 되는 학생들이 할머니의 다리를 정성스레 주무릅니다. 온몸이 성취하는 할머니에게 미리 준비한 파스나 용고를 드리며 사용법을 세세히 알려줍니다. 이거는 관절통에 붙이는 거고 이거는 허리나 이런 곳에 붙이면 돼요. 고마워, 해줄게. 네. 독거노인들의 이웃인 이들 중학생들이 가족과 같은 정을 쌓아온 곳도 올해로 3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할머니 어버이날이어가지고 고맙다. 생각해가지고 어머니 꽃 꽃이 내가 꽃을 좋아한디 어머니 고맙구나. 언제부터인가 찾아온 운이 하나 없이 외롭고 쓸쓸하게 살았던 어르신들은 마치 혈육의 정을 느끼며 너무나도 고맙고 정성 어린 마음에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매일 내 마음에 든 것만 가져서 감사해요. 효심을 담은 감사 편지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가슴 한켠에 큰 여운을 남깁니다. 항상 아프지 마시고 밥도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저 예쁘게 봐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어메 고맙다. 어메 내 강아지 고맙다. 큰 강아지.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는데요. 이 부모님을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부쩍 늙어버린 모습을 볼 때죠. 이 아빠의 청춘이라는 전시를 보고 나면 그동안 우리 아버지 고생 많으셨구나 한번 안아드리고 싶을 겁니다. 김인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허물어진 어깨를 벽에 기댄 뒷모습. 일과를 끝내고 술 한잔한 뒤였을까? 아버지는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수그립니다. 넥타이를 휘날리며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일상.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쏠려 가재미가 될 정도로 눈치를 봐야 하는 회사. 평생을 바쳐 일했지만 해고는 바란 적 없이 찾아들고 아버지는 폐잔병처럼 마지막 퇴근을 합니다. 아빠가 저희 위해서 이제 일도 하시고 이제 힘드시는 걸 알면서도 항상 아버지 챙기지도 못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는데 서로 물고 뜯어야 살아남는 세상은 늘 아비규환이고 승패를 가늠하기 힘든 엎치락 뒤치락이 매일같이 이어지지만 마음 놓고 쉴 수도 없었던 우리의 아버지들. 놓쳤던 아버지의 얼굴이 작품 하나하나에 스며있는 이 전시회 제목은 역설적으로 아빠의 청춘입니다. 순간 포착된 모습들에서 어쩌면 우리가 잊고 지나가는 현대인의 삶, 그런 모습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세상의 모든 평범한 아버지를 주인공 삼은 이번 전시는 다음 달 7일까지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광주시 교육청이 빛골 노인건강타운에서 급식 봉사에 나섰습니다. 장희국 교육감과 시 교육청 직원들은 노인건강타운을 찾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급식 봉사를 하고 잔반 정리와 식기 청소 등의 활동을 펼쳤습니다. 시 교육청은 경로효층 사상을 되살리고 생활 속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직원들이 봉사활동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자동차 산업밸리를 조성하기 위한 설명회가 오는 11일 광주 상공회의소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기업 임직원과 학생 등이 참여해 광주 자동차 산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광주시가 추진 중인 자동차 산업밸리 조성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광주 상공회의소는 설명회에 모인 의견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가 오는 7월까지 마무리돼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의 토지 면적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북과 강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15년 지적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남의 토지 면적이 12,309제곱킬로미터로 1년 전과 비교해 4.5제곱킬로미터가 늘었습니다. 전남의 토지 면적 증가는 여수 국가산업단지 부지 조성을 위한 해안 매립 등으로 4.5제곱킬로미터는 여의도 면적의 1.5배 정도입니다.